그럼 내용에서 정의성 이게 핵심이야. 연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의성 작가의 시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은 이런 표현론적 관점에서 좀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관련해서 외부 지문에서 얘도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 자,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일단 뭐 하고 있어요? 뭐뭐 한다면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시적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쌤이 방금 진달래꽃 시도 같이 묶어서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도 어때? 나보기가 엮여서 가실 때에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잖아요. 얘도 가정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 진달래꽃은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에 같이 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아무튼 볼게. 자, 어느 날이라고 한다면 이 어느 날 가정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사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미래의 사건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볼까요?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라고 하는데 너희 옷 짤 때 어떻게 짜? 가로실이랑 세로실이랑 엮어서 옷 짜잖아요. 자,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씨라고 하는 거는 세로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실 하나 날로만 이렇게 실을 짜서 옷을 짰을 때 옷 만들어져? 가로실만 있으면 옷 홀랑 벗겨지잖아. 옷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한번 봐볼까? 자, 날, 시 다음처럼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사용된 거야? 일단 당신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날이라고 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는 씨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구조 한번 해볼게. 자, 당신이랑 화자가 나로 일단 쓸게. 쓸 때는 나로 쓸게요. 나. 여기서 당신은 시적 대상, 나는 시적 화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당신이랑 내가 만나서 무엇이 되는지 또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이랑 내가 만나서 무엇이 된대?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즉 하나의 꿈이 된다면 일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비유한 것도 한번 살펴볼까? 자, 당신은 여기서 옷감 중에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뭐로 표현하고 있었어? 그치? 씨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럼 날과 씨가 만나면 뭐가 돼? 잠깐만. 지금 농담한 거지, 도연아?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잖아. 날씨가 뭐야, 날씨가. 천이겠죠, 천. 지금 이거 쇼트로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네, 방금 도연이의 대답. 네, 아무튼 날과 씨가 만나서 천이 되는 천. 그럼 한번 봐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꿈,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 여기서 그럼 꿈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랑이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뭘까? 나랑 너를 이 옷감으로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뭐라고 할까? 운유법이라고 하죠. 들으니까 알겠어? 왜 운유법인지? 네, A는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를 C로 표현하고 당신을 날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운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 찾을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너랑 나이가 만나서 우리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제 사랑을 이뤄낼 수가 있다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비슷한 구조. 우리 둘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꿈 같은 사랑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단. 천 여기다가도 쓸까? 비단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그 커다란 의미를 비단 이렇게 옷으로 표현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할 수 있겠어? 나머지도 볼게. 자,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뭐겠어? 일단 도치법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도치법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도치법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치? 일단 의미를 강조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 기다리는 걸 강조하는 걸까? 추운 길목을 강조하는 걸까? 당연히 기다리는 걸 강조를 하는 거겠죠. 어떤 것이든 나는 반드시 기다리겠다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 괜찮아? 그래서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써놓을게요. 여기서는 의지를 강조한다. 괜찮아? 그리고 또 효과 같은 것도 있어. 또 어떤 효과?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뒤죽박죽 섞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거 시적 긴장을 유발한다라는 효과도 같이 가져.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안 내. 어떻게 내? 시적 긴장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도치법의 효과를 도치법처럼 바꿔서 문제를 내니까 이런 효과에 대한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또 볼까? 얘들아 이런 거 뭐뭐하리 이런 거 뭐야? 뭐뭐하리 서리법 괜찮을까요? 뭐뭐 하겠다 이런 거 서리법. 나머지도 볼게. 뭐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을 일단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볼까?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라고 나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손, 위로, 위안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눈,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여기서 그럼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마찬가지로 위로와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힘들 때, 막 힘들어서 막 땀바닥에 누워있을 때 누가 이렇게 손 내밀어주면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 눈도 어때? 눈 마주치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위로와 위안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또 볼게요. 자,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 종결함이 리 이거 무슨 표현법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어? 그치? 서리법이랑 연관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겨울인도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겠느냐? 어떤 겨울이더라도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수는 없다. 어떤 겨울이더라도 우리들의 사랑을 얼어붙게 할 수는 없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서 외롭고 긴 그달인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하나의 꿈이 엮을 수만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겠노라 이런 미질 구절로 우리가 마무리해서 생각하면 되죠. 괜찮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또 어떤 표현법 사용되고 있어? 수미상관이 뭐였어 유진아? 그치. 그래서 이거 진달래꽃이랑 관련해서 수미상관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공통점으로 묶으면 틀려지게 되겠죠. 수미상관식 구조랑 수미상관 구조랑 구분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두면 돼요. 할만하겠어?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랑 연관해서 뒤에 문제 4문제 있거든요. 이거 4문제만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약간 배경을 좀 알려주면 편해서 일단 삽 딱 나오잖아. 삽 어떤 시대 같아? 이 삽을 들고 있는 누가 이 삽을 들고 있는 이 사람 직업이 뭘까? 그치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았지? 어디를 봤나? 어디를 봤나? 일단 얘들아 여기다가 이거 한번 표시해볼까요? 노동자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 노동자의 삶. 노동자의 삶. 왜? 막 도시화 산업화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 서울로 올라가잖아. 그럼 얘들아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잘 살아? 다 잘 살지 못하잖아. 그럼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 들고 공장에 취업 못하고 공장 만들 때 그 공장 이게 산 깎아가지고 이거 평평하게 땅 다져놔야지 거기에 공장 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삽 들고 되게 적은 돈을 받으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경으로 일단 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일단 볼게.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먼저 알아둬야지 되죠. 무슨 표현법 사용되고 있을까 여원아? 뭐뭐 하겠느냐? 그치? 서리법. 그럼 여원아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물만 흘러가지 않는다. 다른 것도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럼 뭐도 흘러간다라는 걸까? 읽어보니까 우리도 저와 같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게 뭐도 흘러가? 우리도 같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군데? 지배계층이겠어? 막 위에 막 이렇게 이 근대화 이게 산업화 이제 근대화되면서 막 수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게 물뿐만 아니라 모두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노동자의 힘겨운 삶도 물처럼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그럼 이 노동자 힘겨운 삶이 물처럼 흘러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지. 그것처럼 노동자의 힘겨운 삶도 한 번 이 일을 시작하면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일해야지 그래야지 내 생계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힘겨운 삶도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괜찮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공부 아예 손 놓으면은 안 해도 괜찮지. 근데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쉴 수 없지. 공부 한 번 시작하면. 그것들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또 볼게. 자, 우리도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삽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 지어서 대유법이라고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 대유법. 대유법이 뭘까 감이나? 선이 대유법 알아? 도현아, 너 대유법 알아야지. 네, 여기서 유가 뭘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뭔가 대신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넥타이 하면 뭐 생각나? 그치? 직장인이 생각이 나고요. 은팔찌 하면 누구 생각나? 아, 그치? 범죄자 생각이 나잖아. 자, 그럼 이렇게 삽 하면 누구 생각나? 노동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를 가지고 일부 속성을 가지고 그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해요. 써줄게.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그 대상의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너 어때? 삽이라는 일부 속성을 가지고 그 노동자 자체를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거 대유법. 그럼 삽이라고 하는 거 뭐야? 생계의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겠죠. 생계의 수단 하니까 또 생각나는 작품 있지 않아? 서경별곡에서 이 생업의 수단 뭐였었어? 그치? 질선배. 그러니까 보통 서경별곡 이쪽의 작품들은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관련해서 낼 수 있는 건덕지가 많아서 일부러 그래서 좀 같이 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큰 뜻을 알게 했어? 한 이유가 있었어. 아무튼 생계의 수단. 그러면서 볼게요.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자, 그러면 이 강물은 깨끗할까? 이 강물 깨끗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물 뭐로 가득해? 슬픔으로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하다. 슬픔으로 가득함이라고 써놓을게요. 네, 슬픔으로 가득함.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볼까? 이건 약간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좀 잘 맞추더라고요. 여기서 삽 왜 씻을까? 그쵸? 오늘 일했으니까 이거 내일 그대로 또 쓸 수 있어. 일할 때? 못 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씻어야지 내일도 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삽을 씻는다는 행위는 무슨 의미일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표시 한번 해볼게. 자, 삽을 씻으며 에다가 네모칸 표시 한번 해볼까요? 삽을 씻으며. 네, 삽을 씻으며.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의미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 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더라. 그러면서 볼까요? 자,
그렇게 이제 나 어떻게 했어? 막 삽 씻으면서 내일 준비하면서 아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슬픔을 막 퍼다 버려요. 그러면서 볼게. 근데 얘들아 슬픔을 막 퍼다 버린다고 하잖아. 근데 슬픔이 여기에도 다 버려질 수 있을까? 내일도 일해야 되잖아. 그럼 막 걱정이랑 근심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삽을 씻어도 내일 그런 힘겨운 삶을 다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일단 살펴볼 수 있죠. 나머지도 볼게.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왜 스스로 깊어가 강이? 비애가 쌓여가니까. 나 거기다 매일매일 슬픔 갖다 버리니까 거기에 슬픔이 가득 찬 공간으로 남아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쌤도 이제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저물어서 어디가 놀이터 가가지고 혼자 그네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막 그네 타면서 아 너무 힘들다. 내일도 학교를 가야 된다니 이러면서 내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니 하면서 막 슬퍼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성인이 되고 그 놀이터 그 그네에 앉아있으면 성인이 된 선생님 무슨 생각하겠어? 아 힘들었었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때? 이제는 강 그냥 보면서 그냥 계속 슬프기만 한 거야. 어떤 소린지 알겠어? 너희도 약간 이 장소 보면 슬퍼지는 공간이 있나요? 쌤은 이제 본가 가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왜냐면 갈 때마다 전 남친이랑 만났던 그 데이트 장소가 다 집 근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서 막 되게 슬퍼. 걔랑 이제 엄청 좋았던 추억도 많은데 이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슬퍼. 그러니까 여기서 강 어때? 강 보면서 슬퍼진다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너희도 어떤 공간에 가면 막 슬퍼지는 그 공간이 있어? 없나? 아직은 즐겁기만 한가?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볼게.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나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때?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체념적이고 소극적이에요.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부분에 밑줄 치고 물어봤어. 그럼 배선아 한번 맞춰봐. 여기서 시작하자. 의지적이다 이러면 맞을까 틀릴까? 그치 보통 틀리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거기서는 이거를 맞다라고 했어. 왜 그런지는 뒤에까지 봐야지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미리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소극적 의지라고 써줄게. 소극적 의지. 내가 뭔가를 하기 싫어. 담이라 너 뭐 하기 싫어 요즘? 공부라고 대답했지 지금 마음속으로. 공부하기 싫어? 자 그럼 얘들아 공부가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안 하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왜 이렇게 자? 어떻게 해? 그치 그냥 할 때도 있잖아. 보통 여러 가지가 있어. 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은 아 나 이제 이 공부하는 삶 싫으니까 아예 공부에서 벗어나야겠다. 자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퇴! 이렇게 적극적 의지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도 있어? 하기 싫지만 매일매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갈 뿐이다. 현실로 다시 돌아가. 체념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체념적이고 무기력하지만 다시 돌아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극적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이 관점에서 의지적이다라고 이제 맞는 선지로 냈던 거.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도 좀 좋죠. 나머지도 한번 볼게. 자, 삽자루에 박힌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어서 따라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두드러지니? 저물어서 어떤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한번 봐볼까? 자, 색감바닥 썩은 노래. 근데 여기서 왜 썩었다고 할까? 왜 여기 강물이 썩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화자 여기다 계속 뭐 버렸어? 슬픔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썩었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본 구절로만 보면 이거 구절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관점도 있어. 이런 해석도 있어.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문학작품을 어떻게 해석한 거야? 우리가 다음 한번 볼게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 4가지가 있어. 말해봐. 쌤이 하나만 알려줄까요? 문학작품 그 자체로만 보는 절대론적 관점이 있죠. 보면 기억나? 얘는 작품 자체로만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잠깐만요. 네, 얘는 작품 자체로만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 내재적 요건이라고 했었고, 이 작품을 둘러싼 다른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있었지. 뭐 있었니? 이 작품을 쓴 누가 있어? 작가가 있겠죠? 작가 영어는 무슨 관점이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그치,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던 거. 자, 써볼까요? 네, 써볼까요? 하나씩 써볼까요? 학교 시험에서 얘도 너무 상식이야.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한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본 거를 고르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아무튼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작가의 삶이랑 관련해서 쓴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뭐가 있어?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 자, 시대는 무슨 관점이라고 해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지. 반영론적 관점. 시대를 어떻게 반영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이 작품을 읽는 누가 있어? 그치, 독자. 그럼 독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관점이라고 하니? 무슨 관점이라 했었는지 도연아 기억나?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독자에게 어떤 이점, 어떤 효용을 주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이거는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뭐로 해석한 관점이야? 그치, 시대적 관점에서 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초점해서 문제가 나와질 수 있어. 하나는 절대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관점을 고르시오. 아니면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초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봐야지 돼요. 괜찮겠어? 또 한 번 볼게.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달이 뜨는구나 라고 나와져 있는데 얘가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해요. 달이 뜨는구나. 자, 잘 생각해봐. 썩은 물에 달이 떠. 자, 달이라고 하면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죠. 왜냐면 깜깜한 밤하늘이 밝으니까 혼자. 근데 여기서는 달이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 달이 뜨는 건 부정적이야. 왜 그럴까? 그치, 달 떠. 그러면 달 져. 그럼 또 다음날에 뭐해? 다음날에 또 달 뜨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사니까 반복되는 일과. 그래가지고 이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반복되니까. 얘들아, 달이 의지를 가지고 떠? 오늘도 열심히 떠봐야지 이러면서 달이 떠? 그렇지 않잖아. 물이 혼자 의지를 가지고 물이 흘러? 나 오늘도 흘러가야지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 어때? 주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렇고 이 힘겨운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 영원히 반복되고, 그리고 주체적이지 않으니까 달이 뜨는 게 달 스스로 의지를 가지면서 뜨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세상 이치에 따라서 노동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굶어 죽으니까 그래야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주체적이지 않아서 이런 이제 달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볼까? 자, 우리는 저와 같아서, 자, 그럼 여기서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 강물 혹은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강물과 달의 공통점은 뭐야? 반복적이고 주체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강물과 달의 공통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강물과 달의 공통점. 이렇게 볼까요?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즉 어디? 궁핍한 노동자의 삶으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어때? 수용하는 태도, 체념적 태도인데 의지적이긴 하다. 즉 어떤 의지? 수극적 의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작품이다. 그래서 얘를 정확한 키워드로 이 작품의 의미를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정의성 작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어? 정의성. 희랑 관련한 지에서 희망적이라고 했었잖아요. 희망. 그럼 여기서 희망이 낙관적인 희망이 아니야.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희망이 아니라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실적인 희망이다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런 산업화, 도시화라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읽어서 거기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오르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희망을 드러내는 작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뒷장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